광산에서 시작된 사. 김문수는 1951년 8월 27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년기를 경북 지역에서 보내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아래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론적 참여를 넘어 실제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 포항제철, 경기도 광산 등지에서 위장 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스스로 위장 노동자로 불릴 만큼 철저히 노동 현장에 몸을 담았고 이를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와 노동 현실을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의 정치 행보에 중대한 기반이 되었고 노동과 사회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직과 투쟁 그리고 운동가로서의 길. 1980년대 중반 김문수는 서울 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노조 건설에 주력합니다. 1985년에는 구로동맹 파업을 지원했고 이후 민주노동자의 설립 등 노동운동 진영의 조직화에 앞장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안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수차례 구속과 해직, 감시를 겪었습니다. 1986년에는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이 시기의 투쟁은 그를 한국 노동운동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의 흐름이 제도권 정치를 향해 이동하자 그는 점차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김문수는 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고민 끝에 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국회의원으로 입문하다. 김문수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해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시 보수정당 입당은 이례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5, 16, 17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노동, 복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노동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관여했습니다. 특히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보수정당 내에서 노동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향적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으며 정치적 입지 또한 전통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4. 경기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이후 2010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총 7년 동안 경기도 행정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무한돌봄센터, 행복카시어, 도시재생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에 주력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복지 및 일자리 정책에서 실험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 등 대형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발언이 잦다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자주 받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중 그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며 광역지자체장 중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권 도전과 보수 정치 내 입지 변화. 경기도지사 재임 이후 김문수는 본격적인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중앙 정치 무대에 복귀하려 합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박근혜 후보에게 밀려 본선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보수정당 내에서 탈권위적 이미지와 개혁적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과의 괴리, 조직 기반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이후 대권 도전은 보류하게 됩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은평구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이후 점차 당내 중심부에서 벗어나며 정치활동의 무게중심을 보수 진영 외곽에서의 발언과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6. 한국노동연구원 자유통일당 등 이후 활동. 정치적 전면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문수는 사회현안에 대한 발언을 지속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을 막겠다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본선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2020년에는 보수정당 외곽 인사들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기도 했으나 총선에서는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당은 소멸 단계에 접어듭니다. 한편으로 그는 유튜브 방송,
기곡, 강연 등을 통해 보수 진영의 이념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하며 보수파 정체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노동운동 경력과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 시장 경제, 자유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담론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7.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논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문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이는 과거 통일운동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그의 이력 때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명 직후 과거 발언과 SNS 활동, 유튜브 영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하며 야당은 물론 여론 차원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김문수는 본인의 요청으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닌 인신공격성 논란으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상징성 있는 인물의 한계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며 평가받았습니다. 8. 오늘날 김문수 한국 정치사의 독특한 인물. 2025년 현재 김문수는 정계의 중심보다는 보수 시민사회와 담론 활동 중심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튜브, 언론기고, 강연 등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과거 운동권 출신이 보수의 대표적 인물로 전환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두고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이라는 독특한 경로에 주목하며 그가 보여준 정치적 변천사와 발언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고 평가됩니다.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에게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그는 한국 정치사에서 한 축을 차지했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과거는 노동과 민중, 현재는 시장과 자유를 이야기하며 다층적인 시선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